3.3% 프리랜서 신고, 나중에 근로자가 문제 삼으면 사업주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 인건비도 점점 늘어나는데 직원들 사대보험료까지 매달 납부하려고 하니 진짜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직원도 솔직히 이걸 원하죠. 실수령액이 줄어드니까요. 서로 합의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러다가 나중에 한 번에 세금 들이겨 맞아요. 오늘은 제가 프리랜서로 서브 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확실하게 정해드릴게요. 그리고 직원들 사대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오히려 대표님이 그보다 더 절세할 수 있는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봉 3천만 원 기준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월급이 250만 원이죠. 근로자 부담 시 약 23만 원 정도, 사업자가 약 26만 원 정도의 사대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직원 월급이 250만 원이면 사장님이 실제로 체감하는 인건비는 250만 원에 사대보험 약 26만 원이 붙어서 276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요. 직원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약 23만 원에서 24만 원이 실수령에서 제외가 되고, 사장님 입장에선 월급의 10% 안팎이 추가 비용을 붙으니 직원 입장에서도 실수령 줄어드니까 사대보험 빼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 총액이 확 올라가니까 부담돼요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타협점처럼 꺼내는 말이, 그럼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3.3%만 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원한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냐 프리랜서냐, 이건 우리가 프리랜서예요 라고 말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되거든요.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약서 종이에 뭐라고 써놨는지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가장 쉬운 기준은 존속성이에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사장님이 업무를 지시하고 매달 고정급을 받으면 계약서에 아무리 용역이라고 써놔도 실질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대표님이 시간을 컨트롤하는 구조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원적으로 기울이기 쉬워요.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주 2, 3일만 나면 프리랜서 아닌가요?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주 2, 3일이어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고정급을 받는 구조면 근로자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주 5일이어도 진짜 외주처럼 결과물로 계약하고 본인이 시간, 장소를 정하고 대체 투입도 가능한 구조라면 프리랜서로 성립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며칠 나오냐가 아니라 누가 일을 통제하냐, 결과물 중심이냐, 과정 통제 중심이냐예요.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가서 내면 되지 않나요? 가짜 3.3% 신고가 적발되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소급기간이 길어지고 한 번에 내야 할 금액이 커져요. 그리고 이건 세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는 세법 이슈예요. 원천징수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걸로 보이면 신고 불성실, 원천징수 불이행 같은 가산세가 따라붙을 수 있어요. 둘째는 사대보험 이슈. 가입했어야 할 보험료를 한 번에 부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는 노동법 이슈. 근로계약서, 퇴직금, 연차, 주휴, 초과근로수당까지 연쇄로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는 사대보험만 아끼려던 건데 왜 일이 이렇게 커져요? 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낀 돈이 아니라 미뤄둔 폭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월급 250만 원 직원 한 명을 2년 동안 프리랜서로 처리했다가 실질 근로자로 판정되면요, 수백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단위로 소급이 나올 수 있어요.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같은 것들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급여를 요구할 수 있고,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도 요구할 수 있어요. 특히 프리랜서니까 퇴직금 없어요 라고 처리했던 케이스는 분쟁이 생기면 감정이 확 커지기 쉬워요. 사장님이 악의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직원이 먼저 3.3%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직원도 책임 있는 거 아닌가요? 음식점, 미용, 학원보조, 촬영보조, 단기사무보조 같은 현장에서는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근로자 보호를 합의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보는 관점이 강해요. 그리고 근로자성 판단은 서류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직원이 원했어요가 방패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그렇게 처리한 사실만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그럼 사장님들은 다시 물어요. 그렇다고 우리 업종은 사대보험하면 사람이 안 와요. 특히 중앙이모님, 알바, 보조는요. 이게 현실이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전부 사대보험으로 가세요 같은 선언이 아니에요. 핵심은 업무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있어요. 프리랜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요. 그건 아니에요. 프리랜서가 진짜로 성립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인 게 프로젝트형 외주죠. 예를 들어 광고 세팅을 한번 맡기고 결과물로 납품받는지, 홈페이지 제작을 결과물로 납품받는다든지, 영상 편집을 특정 건수로 맡긴다든지, 행사하루 촬영을 맡긴다든지, 세무, 법무, 디자인처럼 전문 영역 결과물을 납품받는 형태는 외주 성격이 강해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우리 매장 인스타 올리는 사람은요? 매일 올리는데요? 이 경우는 애매해질 수 있어요. 매일 올린다 자체가
상시 업무로 보일 수 있고 지휘, 감독이 들어가면 근로자 판단 가능성이 커져요. 반대로 주 1회 촬영, 월 20개 콘텐츠 납품처럼 결과물 기준을 계약하고 작업시간과 장소를 본인이 정하고 본인이 장비와 편집들을 쓰고 대체 투입도 가능하다면 외주 선택이 강해질 수 있어요. 요약하면 프리랜서는 상시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결국 사장님들의 진짜 고민은 이거예요. 사대보험 부담이 너무 큰데 그럼 합법적으로 줄일 방법은 없나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루누리 같은 지원 제도는 요건이 맞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을 꽤 줄여줄 수 있어요. 청년 고용이나 취약계층 고용처럼 조건에 따라 현금성 지원이 붙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사장님이 놓치는 포인트가 세액공제예요. 고용을 늘리면 세액공제로 큰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건 대개 정상 고용이 전제예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 같은 근거로 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3.3% 처리하면 당장은 아낀 것 같아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놓쳐서 총합이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건 3.3%로 할까요? 사대보험 할까요?가 아니에요. 질문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첫째, 이 사람이 실제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둘째, 근로자라면 제도 안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원과 공제가 뭐가 있는지 체크해야 해요. 셋째, 업무를 재설계해서 상시 업무는 직원, 단기 전문 업체는 외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봐야 돼요. 이 구조로 가면 단속 강화 같은 외부 변수에도 덜 흔들려요. 반대로 다들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되겠지? 로 가면 언젠가 소급과 분쟁이 한 번에 몰려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미 3.3%로 신고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바꾸면 괜찮아요?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보는 편이에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급 기간이 늘고 나중에 더 크게 물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구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요. 상황에 맞는 정리,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정리해보면요. 직원 인건비를 3.3%로 신고하는 건 겉으로는 비용 절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잘못 이름 붙인 상태에서 시간을 쌓아가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쌓일수록 소급 기간이 늘어나고 한 번에 맞는 금액이 커지고 세무, 보험, 노동 이슈가 연서로 붙을 가능성이 크니 정말로 돈을 아끼고 싶다면 숨기는 방향이 아니라 정상화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공제 그리고 계약 구조를 현실적으로 정리하면서 대표님의 돈을 아끼셔야 합니다. 단속이 강화되는 시기일수록 불안하게 아끼는 구조가 아니라 안전하게 줄이는 구조로 바꾸는 게 결국 사장님 사업을 지키는 길이 돼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직원 인건비를 3.3%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서로 합의했냐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출근 시간이 정해지고 지휘 감독을 받으며 고정고를 받는 구조라면 계약서에 용역이라고 써도 근로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니 만약 3.3%로 신고를 하고 싶은 직원이 있으면 그 구조에 맞게 업무를 배정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사대보험 가입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결국 선택은 3.3 vs 사대보험이 아니라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냉정히 구분하고 지원제도, 세액공제로 합법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직원 인건비나 무상지원금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댓글 고정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정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